안녕하세요. 클톡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클라우드 아이디를 통한 계정 관리와 그 계정에 대한 접근 통제하는 두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던 내용을 리뷰를 할 거고요. 그 내용에 앞서서 포스팅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클라우드 아이디에 대한 내용이고요. 클라우드 아이디는 액티브 디렉토리나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와 같이 계정 관리를 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아이디라는 걸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좀 더 중요하거나 뭐 세부적인 내용은 블로그의 내용을 통해서 참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클라우드 아이디를 만드는 과정을 정리를 해놨고요. 클라우드 아이디를 만들고 비즈니스에 대한 규모나 아니면 사용자 정보들을 입력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도메인을 입력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을 인증을 해야 됩니다. 도메인에 대한 레코드 값을 이따가 변경을 저희가 해서 도메인을 인증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만 정확하게 입력한 이후에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클라우드 아이디를 만드는 과정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마무리가 완료된 이후에 이제 신규 생성된 계정으로 접근을 하면 이 동영상과 같이 지금 도메인에 대한 인증 처리를 하라고 나오거든요. 네, 여기 이 부분에서 보시면 이제 콘솔에 대해서 확인 처리가 되고요. 도메인의 txt를 인증하라고 나옵니다. 네, 여기에서 기존의 사용자가 가지고 있던 도메인을 인증을 하는 레코드 값을 등록을 해줘야 되고요. 등록한 이후에 이제 인증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의 동작들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이 클라우드 아이디에서도 ORG 트리 구조가 가능합니다. 이 트리 구조에 따라서도 보안 정책을 다 개별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제작을 해놨습니다. 네, ORG마다 별도로 해놨고 이 ORG에 보안 설정에 들어가면 보안에 대한 정책이나 패스워드 만료주기 등을 ORG별로 다른 정책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2차 인증도 동일하고요. 2차 인증도 최상위 트리에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위 여러 가지 트리에서 다른 정책들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클라우드 아이디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초 설정이라는 카테고리에 그룹이랑 권한을 넣어주는 항목이 있어요. 근데 이 항목들은 다음 스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좀 필요한 항목들이고요. 우선 저는 이 과정에서 권장하는 그룹 이름으로 다 초기에 생성을 해놨습니다. 네, 초기에 생성을 한 그룹들은 권한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 권한에 대한 부분도 이 과정에 대해서 기초 설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넥스트로 진행하다 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이메일의 그룹 이메일에 대한 주소를 복사하라고 나오고요. 저 아래에 있는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면 권한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그룹에 대한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게 되고 그 이메일 주소가 권한을 모두 할당받는 구조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 과정까지 마무리해 놓으면 다음 스텝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네, 저희는 우선 여기에서 권한이 할당된 부분을 확인하셨으면은 다음 스텝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이 비욘드 코프라는 거고요. 비욘드 코프는 저희가 계정에 대한 설정 통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정확한 내용이나 소개해드린 블로그를 통해서 포스팅이 다 되어 있고요. 저희가 현재 볼 내용들은 이 내용 외에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한번 확인을 같이 하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안 툴에서 비욘드 코프라는 걸 들어가면 지금 여러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항목에서 뭐 권한이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이 동영상에서 보면 필요한 권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세부적으로 넣어놨고요.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진행을 하다 보면 이 비욘드 코프 설정에 보면 어떤 걸 타겟으로 할 건지 어떤 보안 정책을 넣을 건지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타깃될 수 있는 거는 그룹밖에 없어요. 그룹스의 메일 주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구글 클라우드에 접근하는 모든 유저를 대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룹을 올 유저로 만들고 구성원들을 기존에 있던 모든 구성원들을 그 그룹 하위에 구성원으로 넣는 걸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룹 메일을 만들었고요. 지금 구성원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구성원 한 명을 업데이트 해줬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보안 정책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이 보안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보안 정책에 대한 이름과 그리고 소스 IP에 대한 부분, 그리고 로케이션에 대한 부분, 이 다양한 부분들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서비스 어카운트 API 같은 것들도 설정이 가능한데요. 그 부분은 아직 UI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업데이트되면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동영상에서 보면은 소스 IP만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소스 IP만 필터링을 하고 그 소스 IP에 대한 부분을 지금 등록을 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네, 정책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정책을 만들었으면 다시 비욘드 코프를 설정하는 항목으로 넘어가서 설정에서 보면 소스 IP와 소스 IP가 아니죠. 소스 그 그룹스 대상과 보안 정책, 어떤 보안 정책을 등록할지를 통해서 OK 완료까지 해주면 모든 과정이 다 진행이 됐고요. 클라우드 아이디를 만드는 과정과 그 이후에 클라우드 아이디에 만들어 놓은 그룹스를 통해서 보안 정책 A 회사에 대한 소스 IP만 필터링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 그룹스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나중에 접근할 때는 꼭 소스에 있는 IP에서만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있는 IP에 접근을 하게 되면 접근이 안 되는 구조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통해서 제 여러 가지 경험이나 고려사항들을 기재를 해놨으니까요. 이쪽 포스팅을 통해서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만나요.